이야기는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서술자인 차호기라는 학생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깨질 듯한 두통에 정신을 차린 호기.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병원임을 알아차린다.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이럴 때가 아닌데.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일조차 사치일 만큼 호기는 가난한 고시생 신분이다. 그의 고시 공부 뒷바라지를 하던 부모님은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선택하고 이젠 어린 남동생이 그의 학비를 대고 있다. 생계조차 어려운 가족을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와 고시원 생활을 하는 그는 현재 사시 합격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고시 공부를 위해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 호기는 아픈 몸을 이끌고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멀쩡하던 방 열쇠가 도무지 맞질 않는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서성대는 그를 보고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호기의 옆방에 사는 고시생이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아, 바뀐 열쇠요. 근데 호기 씨 맞죠? 네? 그럼요. 안 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맞나 모르겠네. 매일 찾는 고시원이지만 옆방 고시생은 호기를 못 알아보는 눈치다. 수십 건의 고시 서적들을 한꺼번에 머릿속에 채워 넣다 보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다. 방으로 돌아오기 무섭게 쓰러져 잠이 드는 호기. 오늘따라 방 안이 더욱 좁게만 느껴진다. 고시학원 개강 첫날.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맨 앞줄에 앉는 호기. 몇 년째 읽어온 교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진다. 그때 한 여학생이 호기 곁으로 다가왔다. 옆에 자리 있어요? 무심히 여학생을 돌아보던 호기는 갑자기 머리에서 쾅 하는 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두통이 몰려왔다. 여기 앉아요. 분명 처음 보는 여자인데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고시 외엔 무엇에도 관심이 없던 호기였다. 그런데 여학생에게 호감이라니.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했던 그때 학원 게시판에 모의고사 결과가 붙어있다. 예상대로 호기의 이름이 맨 위를 차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사시 합격은 문제 없을 것만 같다. 그때 강의실에서 만난 여학생이 다시 호기를 찾는다. 저기 피차키라고 해요.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스터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안 하실래요? 됐어요. 전 여럿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녀를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의 몸을 지배하는 것만 같았다. 호기는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저기요. 한번 해보죠 뭐. 그날부터 호기는 차키와 함께 그룹 스터디를 시작했다. 서로의 공부를 도와주기보다 거의 호기가 차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수준이었지만 호기는 차키에게 점점 애착이 갔다.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있고. 그러던 호기는 차키 이마의 흉터에서 잔상을 하나 보게 된다. 차키가 양복 차림의 사내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필사적으로 사내에게서 도망치려던 차키는 정신없이 차도로 뛰어들었고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고 말았다.
호기 씨, 왜 그래요? 그때 많이 다쳤어요? 머리에 흉터 병원 앞에서 차에 친 거 맞죠? 어떻게 그걸... 차키 씨 이마에 흉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잔상이 스쳤어요. 원래 차키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호기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다. 그건 차키의 보디가드인 최비서를 만났을 아가씨.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가씨,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잠시면 돼요.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공부만 하냐고. 정말 잠시만 머리 좀 식히다 올게요.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크게 역정을 내실 텐데요. 이봐요. 잠시면 된다잖아요. 넌 저리 비켜! 호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최비서.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호기는 또 하나의 잔상을 읽었다. 학생처럼 보이는 한 남학생과 조용히 그의 뒤를 쫓는 차 한 대가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남학생에게로 돌진하는 차. 남학생이 쓰러지자 운전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학생을 친 남자는 분명 최비서였다. 대체 최비서의 정체는 무엇이고 호기는 왜 이런 잔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일까? 잔상에서 깨어난 호기는 어느새 차키의 집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호기 씨, 정신이 좀 들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갑자기 쓰러져서는 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안 되겠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호기 씨, 잠깐만요. 제가 호기 씨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짜잔, 놀랐죠?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그곳엔 낯선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뭐예요, 그 표정은? 전 호기 씨가 정말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잘생겼네요. 농담이죠? 이거 호기 씨 초상화잖아요. 호기와는 전혀 다른 얼굴. 하지만 이 남자 분명 낯이 익다. 그때 두통과 함께 다시 잔상이 나타났다. 해부학 실습실로 보이는 곳에 수술복 차림의 두 남자가 보였다. 차키의 그림 속 남자는 수술복을 입고 한구의 시체 앞에 서 있었다. 수술용 메스를 들고 있는 이 남자는 의대생인 모양이었다. 그때 시체가 의대생의 메스 든 손을 틀어쥐었다. 그리고 놀란 의대생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살아난 시체부터 쓰러진 의대생까지 이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잔상으로부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호기. 그런데 그가 누워있는 이곳은 고시원 쪽방이 아니다. 온통 낯선 이의 물건들로 가득 찬 방 안. 호기는 왜 이곳에 누워있는 것일까? 그리고 낯선 옷가지들 속에서 발견한 흰 가운. 그곳엔 유상철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설마 잔상에서 본 그 의대생? 호기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당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망치듯 달려온 그는 고시원 앞에서 최비서와 다시 맞닥뜨렸다. 최비서는 강제로 호기를 차 안에 태웠다. 차 안에서는 뜻밖에도 차키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자네가 차호기라고? 네. 그런데 왜 절... 자네만큼 실력이 좋은 친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 똑같으니 그 참 이상해서 말이야.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기는 또다시 잔상을 본다. 차키 아버지가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협상이 아니면 죽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 내가 바라는 건
간단해. 내 딸 이름의 합격증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얼굴에 손을 대면 가능할 것 같아. 차키 아버지는 왜 호기를 협박했던 것일까? 차키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네. 부탁이 아니고 경고야.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차키에 대한 호기의 애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머, 제가 1등이에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최고 답안이라니. 이게 다 호기 씨 덕분이에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여기 있었네요. 축하해요, 차키 씨. 잃어버린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키는 호기와 닮은 점이 많았다. 어디 갈 때요? 말투와 성격은 물론 이제는 공부 스타일까지 닮아가고 있었다. 등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우연히 사람을 찾는 전단을 하나 줍는다. 호기 씨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사람하고 저하고 닮았어요? 답답하다는 듯 핸드폰 카메라로 호기를 찍어보는 차키. 핸드폰에 찍힌 자신의 얼굴을 본 호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전단 속 남자와 같았다. 호기는 최근 그가 겪은 이상한 경험들을 떠올려봤다. 그리고 자신이 유상철이란 남자의 몸 안에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난 유상철이 아니라 차옥이라고! 왜 이래요? 호기는 왜 유상철의 몸에 들어와 있고 호기 자신의 육신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 정신을 차린 호기는 차키의 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뜻밖에도 최비서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차키 아가씨, 정신이 좀 드십니까? 한참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이 자식이 나보고 아가씨라니. 지금껏 유상철의 몸으로 살았다는 것도 충격인데 최비서는 이제 그를 차키라고 부르고 있었다. 혼란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호기는 정신을 차려보려고 연거푸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거울 속에 비춰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엔 차키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차키 몸 속에 있는 거야? 차키의 몸을 가진 호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호기는 또다시 그날의 잔상이 떠올랐다. 차키 아버지의 협박을 무시한 지 한 달 뒤 고시원으로 돌아오던 호기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위장해 최비서가 호기를 납치하도록 차키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다. 전에 보았던 잔상에서 최비서의 차가 들이받았던 남학생은 바로 호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네, 지시대로 지금 곧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차키의 아버지는 왜 교통사고로 위장해 호기를 납치한 것일까? 그들이 호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육신도 그의 뛰어난 시험 성적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에겐 호기의 뇌가 필요했을 뿐이다. 자네 뇌를 3년만 빌리세요. 우리 차키가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돌려줄 거야. 차키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호기의 뛰어난 뇌와 자신의 딸의 뇌를 잠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차키 아버지는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고요. 이용원 교수는 자신이 뇌 교환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구를 몰래 하고 있는데 그 연구에 날개를 달아줄 마루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뇌가 바뀐 차키는 자신의 뇌가 호기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예. 최근 아가씨가 차오기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투도 성격도 심지어 공부하는 모습까지도요. 그리고 사고 나던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비서와 아버지 모두 호기의 뇌를 통해 차키가 완전히 호기로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 병실 밖에서 호기는 놀랍게도 유상철과 마주친다. 할부 실습 중 호기는 유상철의 육신에 빙의돼 있었다. 그래서 유상철은 한동안 호기인 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수님,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제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면 낯선 고시원에 누워있질 않나, 또 모르는 여자 길에 서있질 않나. 저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호기의 영혼은 그렇게 유상철의 육신을 맴돌았고 차키의 뇌에까지 도달한 것이다. 니들 도대체 내 뇌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차키야, 이러면 안 돼. 내가 누구라고? 자는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게 누구 몸이든 말이야. 뭐라고? 내 꿈이 물거품이 됐는데 누구 몸이든 상관없다고? 최연소 수석 합격자 후보 1위 차오기는 어딨어? 나는 어딨냐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서 들리다가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두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럼 너도 죽어 라는 말로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끝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섬찟한 반전이 좀 있었군요.